효범성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위 판사 스님이죠. 또는 엿장수 스님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릴 때 14살 때 이미 평양감사 앞에서 장문 급제를 해가지고 신동이 났고 소문이 났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보내는 관선 유학팀에 뽑혀서 소위 일본의 조도전 대학 소위 법대를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조선인 최초로 판사가 된 사람이죠. 재판을 하는데 사형을 내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을 사형을 선도할 수 있느냐, 사형을 내릴 수 있느냐 이래서 고뇌에 빠졌습니다. 맨날 며칠을 잠을 자지 못하다가 결국은 소위 결정을 내립니다. 부인과 자식 셋을 놓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옆코리를, 옆판이죠, 옆코리를 짊어지고 소위 세상을 유람을 합니다. 유람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범민들을 털어내려고 했으나 잘 털어지질 않았죠. 그래서 금강산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석두 스님이라는 양반을 만나서 중이 되기로 마음을 먹죠. 먹고 살기가 곤란한 엿장수니까 밥이나 먹여주쇼 이래 놓고는 나는 이제까지 절집안하고 인연도 부족하고 또 남들처럼 소위 불경 공부한 적도 없고 참선해 본 적도 없으니까 나는 여러 큰 스님들이 공부하는 참선만 할 테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양반이 늦은 늦깎이라 아예 이제 목숨을 겁니다. 나도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저런들만큼 소위 훌륭한 사람이 될까 하고 이제 방석싸움이죠. 방석싸움을 합니다. 공양을 하라고 죽비 소리가 나는데 이를 나니까 엉덩이에 진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앉아 있었으면. 그래서 그때부터 별명이 절구통수자랐고, 절구통처럼 한번 앉으면 일어나지 않는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래서 이제 절구통수자랐고 소문이 나게 됐죠. 그러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소위 무문관으로 들어갑니다. 무문관이 뭐겠습니까? 뭐 별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방을 하나 탁 꾸며놓고 문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무문관이 되죠. 문을 없애고는 밥그릇 들을 수 있는 구멍만 하나 딱 냅니다. 밥그릇하고 그죠? 변이 나갈 수 있는 구멍만 딱 내놓고 소위 장자부라 눕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죠? 앉아있기면 앉아있고 눕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1년 8개월 동안 버틴 끝에 문을 꽉 차고 나옵니다. 이런 오도송을 부릅니다. 오도송. 내용은 자취하고 이 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저연소, 저 바다 속에 제비집이 있는데 바다 속에 제비집이 있습니다. 흥분의 집 처마에 제비집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속에 제비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슴이 가서 그 제비집의 알을 다 품고 있다. 그리고 그 활활 타는 불타는 가운데 소위 주실, 화중주실, 그죠? 거미집에, 불타는 거미집에, 그 속에서 고기 한 마리가
차를 끓이고 있다. 차가 소식. 이 집의 소식을 누가 능히 알겠는가? 흰 구름은 서쪽으로 날아가고 저 달은 동쪽으로 달려가는데, 이게 깨침의 소리입니다. 효봉 어른이 원효할 때 효자죠. 효봉 어른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법정 스님의 은사입니다. 법정 스님 또는 구산 스님, 구산 스님의 은사죠.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 조계종 초대 종정입니다. 우리 불교계를 어떤 형태로든 소위 화합을 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고, 6.25를 당해에서는 해인사를 지키지 못하고 부산으로 와서 다시 저 해남 대흥사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도 멀미를 심하게 해서 중간에 내렸는데 거제도 쪽에 내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서 소위 미래사를 만듭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와서 같이 공부를 했고, 말년에 밀안의 표충사에 계시다가 입적을 하는데, 큰 제자 구산에게 돌아가시 날 아침 새벽 3시에 찾아왔어. 이 사람아, 나 오늘 갈란다. 언제 가시려고요? 이러니까 한 10시쯤 갈련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선에 들어갔는데 미동도 않다가 그대로 앉은 자세에서 약간 몸이 기운 듯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했는 말은 다 쓸데없는 말이다. 내 말 믿으려 하지 말고 오로지 화두 참선만 하고 화두만 물고 참선만 잘 하거라 하고 갔던 어른이죠. 이 어른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어느 젊은 스님이 와서 저 A라는 저 스님은요, 술도 먹고요, 담배도 피우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해요. 가만히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고자질을 하는 거야. 스님, 들립니까? 그래, 들린다. 어떤 소임을, 일자리를 맡기면 안 됩니다. 그만큼 나쁜 스님입니다. 이렇게. 그래, 네 할 말 다 했나? 예. 고발할 건 다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래, 닫고 치면, 니나 그런 짓 하지 말고, 니나 잘해래. 남 탓할 것 없대. 그래서 나온 얘기가 니나 잘해래 하는 스님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 효봉 선사가 버릴 수 없는 직장, 판사란 자리를 하루아침 내던지고 역호를 메고 금강산으로 들어가가 한 소식한 큰 스님이 되었을 때, 그죠? 우리 세상에 큰 영향을 준 어른으로 남게 되었죠. 그 사람 얘기가 오도송이 이렇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해저 연소라 바닷속 제비집에 녹포라니라 사슴이 들어가서 제비의 알을 품고 있도다. 화중주신 활활 타는 불 속에 소위 이 거미집에는 고기 한 마리가 들어가서 차를 따리고 있다. 이 소식, 이 집의 소식 누가 능히 알겠느냐? 차가 소식 수능식이라. 백운섭이 월동주라. 흰 구름은 서쪽으로 날아가고 달은 동쪽으로 달려간다는데 하는 얘기가
소위 표충사, 사명대사가 소위 표충을 했는 곳이죠. 그 표충사에 효봉 스님이 소위 말년에 사시다가 돌아가신 곳이 됩니다. 여러분 혹 올 여름에 표충사를 가시면 그 큰 내가 있죠. 제약산에서 내려온 큰 내가 있습니다. 내가에 보면 소위 부도가 있습니다. 쭉 부도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석으로 이런 자연석으로 이래 만들어 놓은 효봉 대선사의 부도탑비가 있습니다. 차를 하시는 분들은 찬잔 마련해 가서 화중주실에 의전다 하듯이 찬잔 헌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